도제식 현장 교육이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청년 취업과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 도제 학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3 학생들이 대형 기계를 이용한 금형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일주일에 2, 3일씩 나눠 학교 기초교육과 기업 실무교육을 함께 받습니다. 2년 동안 2,500시간 정도 전문 기술을 익히면 해당 기업 취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2학년 때부터 나가보니까 이제 우선 사회생활에 먼저 적응이 되더라고요. 2학년 때부터 이제 취업의 길이 이미 열려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와 기업의 실습 현장을 찾았습니다. 학생은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아주 일찍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교육 개혁에 있어서 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부는 현재 60개인 이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를 2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분야도 공업에서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됩니다. 재학생 단계에서 취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합한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학생들이 취업한 기업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 학교가 내년엔 200여 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기업은 인재난을,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미래의 기술 명장들을 만납니다. 아니, 거기에 뛸라니 얼마나 괜찮아요, 그래도? 네. 도제학교는 일주일에 3일은 학교 이론 수업을, 나머지 이틀은 기업체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2014년 박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을 계기로 도입된 한국식 1:1 직업교육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미래가 딱 보장이 되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행복한 정말 교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60개 학교에 더해 올해 안에 140개 도제학교를 추가 선정하고 전체 정원도 7천여 명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공업 분야에만 한정된 교육 분야를 서비스와 IT 등 특성화 교육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도제학교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연계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청년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이제 연관이 있는 내용이 된다 보니까 지금 조금 부족했던 실무 역량 같은 게 좀 증가되는 게 좀 느껴지고 해서 정말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제도가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체에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 15개 상장 계열사 직원 수가 올 상반기에만 무려 6,176명이나 줄었습니다. 조선업 불황과 사업 매각 여파로 이 두 개 회사에서 인력 감소가 집중됐지만 나머지 계열사에서도 3,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삼성에서도 이런 인력 감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감원 칼바람 어디까지 불까요? 뉴스인뉴스 송욱 기자입니다. 대기업 퇴직자 신모 씨가 재취업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감원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올 상반기 10대 그룹의 상장 계열사에서 줄어든 직원 수는 4,700여 명입니다. 현대차와 한화그룹은 직원을 늘렸지만 삼성은 6,000명 넘게, 현대중공업이 1,000명 넘게 줄였습니다.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요. 인건비도 희망 퇴직과 같은 방식으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올 상반기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10곳 가운데 4곳은 매출이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감원 한파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과 해운업 외에 건설과 자동차, 철강 등도 경기 악화로 타격을 입으면서 감원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32개 대기업과 한계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도급 하청 구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하청업체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인력 감축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내보낼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추경 등으로 경기 회복에 불씨를 되살리고 기업들은 사업 구조 재편 등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송욱입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이른바 도제식 직업훈련을 선택하는 고등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이런 도제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고등학생들이 기술자의 지도에 따라 대량 생산에 필요한 트레인 금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실습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한테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최고 명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을 계기로 도입된 도제학교 제도가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 2,674명이 830개 기업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은 졸업한 뒤에 쉽게 취업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박 대통령은 도제학교가 직업교육 개편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또 일을 하다가 나 이거 더 공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다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도제학교를 내년까지 200개 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내 관광지 홍보행보 차원에서 인천 상륙작전 현장인 월미공원도 찾았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이 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별도의 회담을 가질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9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